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여기 장사가 왕실문화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백영빈입니다. 오늘 전체 큰 타이틀이 여쭤보니까 장서각의 소리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장서각의 소리가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장서각 수장고 안에 있는 장서각 책들이 세상 밖으로 꺼내달라는 소리다. 짤막하게 영어를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거는 보이스 오브 장서각이 아니라 샤우트 오브 장서각이다. 그게 이제 장서각 샤우팅이 전체 저희 테마고요. 그래가지고 타이틀은 장서각 금요강독회라고 일단 임의로 혹은 상부에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제1회 장서각 금요강독회입니다. 요거 정확히 안 밝히면 저희 장서각에서 하는 학술회의, 콜로키움, 또 리딩 렉처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요. 네, 정확하게 제1회 장서각 금요강독회입니다. 오늘 진행은요, 일단 10시부터 저희 관장님, 한영조 관장님 인사 한 말 듣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안승준 고무연구 실장님이 한 40분 정도 주제 발표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또 왕실문화연구소의 강민정 선생님이 주제 발표 하시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점심 먹기 전까지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12시 전에 다 마치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원내 식당으로 가서 식당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한웅조 관장님 인사 한 말 듣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 기억이 예전에 한도영 관장이 임명됐을 때 제가 아마 부인한테 통화를 한 적이 있나 본데 축하한다고. 그때 참고직인데요. 그렇다는 소문이 있어요. 같은 장서각이 이렇게 그냥 책이 쌓여 있었으면 들 일은 아니고 뭔가 좀 읽히고 감상되고 충격을 줘야 하는데 제 보기에는 그 파트가 좀 약하다. 그러면 이걸 외주로 발주해서 책 수십 권을 장서각책을 번역 연구해달라고 보내는 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작은 읽어가면서 그게 좀 알려지고 축적이 돼가는 그런 와중에 이게 장서각이 확실한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뭐부터 하나 고민하다가 이번에 도록 나온 걸 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근데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쇼펜하우어 얘기가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프레임을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다. 금박으로 돼 있거나 세공이 정교하거나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림 자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또 이건 또 제 성향도 이게 좀 궁금하면 또 못 참는 체질이라 하여튼 그래서 이게 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여기 이제 제 생각에는 기본 이미지하고 탈초 그 다음에 번역 해설이 붙어서 확실히 좀 알려지고 이게 원내로 지금 직원, 학생, 교수분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고 감상하게 되면서 장서각에 이런 보물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있었는데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의 자극도 받게 될 것이고 장서의 의미를 좀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이게 쌓이다 보면은 뭐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이게 참석 인구가 아주 적당해 보입니다. 저 강당은 좀 산만하고 강독해 하기는. 그게 딱 좋으니까 앞으로는 선착순으로 해서 더 이상 사람을 받지 말고 그리고 오신 분들의 특혜라 그럴까? 금요일에 이게 도시락 하나씩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식당밥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또 예산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나요? 하여튼 그건 고민해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장수학의 소리란 제목에 대해서는 아까 백 선생이 아주 정확하게 잘 집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황운원 선생님 도움 받아서 소래라고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옛날 고어잖아요. 여기 또 한자로는 살아서 돌아온다 뜻도 있죠. 부활의 의미도 있으니까 소래라고 할까? 너무 고트로 폼을 잡았다 그럴까?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일단 온건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한번 시작해보죠. 뭐 아주 재밌고 그냥 신나면 그럼 이제 계속 좀 더 이제 활성화하고요. 다들 지겨워하고 불행해하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죠. 저는 뭐 일부러 이렇게 하여튼 더 얹어가지고 고생시켜드릴 생각은 없으니까요. 한번 오늘 좀 학습을 해보죠. 이상입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안성준 선생님부터 그 적서 사이 명분과 이해의 분기와 아우성. 네, 저희가 이제 점심도 먹고 뒷분 있으니까 안성준 또 시장님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 한만 길어도 45분 이내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이 번역왕독회 처음으로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시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록에 한글 도록에 160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 제가 한글 도록 만들 때 두 가지 글을 썼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이 글이고 또 하나는 진주 마진에서 가져온 한글 너비 개문서를 했는데 그것은 몇 개 가져온 바람에 이 도록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전시장에 실렸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그 이유는 특히 고문서 같은 경우는 답사를 하지 않으면 글도 안 되고 또 재미도 없고 해서 이 지금 글을 대부분 내용도 읽고 또 우리 황운원 교수님 와 계시는데 종부님하고 두 차례 답사도 하고 또 모셔서 이 얘기를 해서 그걸 종합해서 좀 이렇게 발표를 드립니다. 제가 이름을 좀 이상하게 달았는데 적서 사이의 명분과 이해. 명분이라는 것은 적자와 서절어가 누가 이 가계 개성권 좁게 얘기하면 동사권이나 제사를 지낼 것인가. 이 가계 개성권은 명분이지만은 또 실리가 있습니다. 재산 상속권입니다. 그게 이제 이해입니다. 이해. 명분은 동사권 또는 조선 전기는 성중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성겨져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재산 상속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과 이해가 분기란 것은 시기도 말합니다. 시공간적인 배경이 17세기 중엽이고 17세기 중엽에 우리나라에 대단히 이상한 하나의 관행들이 생기기 시작되는데 법과 관행입니다. 법에는 썼습니다만 적첩의 구무자, 적과 첩에 모두 자식이 없어야 양자를 하는데 그래서 16세기에 율곡 선생은 실제로 법에 따라서 안 했습니다. 그런 반에 망했습니다. 율곡이. 왜? 태계와 율곡을 비교하자면 율곡은 제자들이 율곡의 미성운동을 나섰고 그 후손들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태계 선생은 양자가 겸했습니다. 제자와 후손들이. 한쪽이 빠진 거죠. 율곡 선생은. 왜? 서자를 바로 개후자로서 봉사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한 번도 꽂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는 아무리 적자에 아무리 서자가 있다 하더라도 양자를 해서 가계를 개성하는 그런 것이 굳어져서 하나의 지금 오늘 말씀드린 아우성, 샤우팅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 시기에 바로 큰 갈등이 일어나는 표조가 바로 오늘 읽어야 될 하나의 시공간적인 배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1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의 그 기초적인 개요,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소장초가 사동, 평해, 울진 사동 평해 황씨입니다. 우리 거기를 해월헌이라고 이렇게 당구로 부릅니다. 해월종과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여러 차례 고문서를 조사했는데 우리 젊은 시절 때 고문서를 제가 너무 일찍 가는 바람에 오만 경주의 고등학교에 계시면서 바빠서 조사를 못해서 그 뒤에 한 10년 뒤에 고문서 4,500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가는 바람에 좀 많은 자료가 도난을 당했고 그 몇 점 남은 것을 국학원에 기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화면 보는 여러분이 보는 자료들은 몇 개 안 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로 우리 문흥가 해석의 김용경 그다음에 이 책입니다. 이상규 선생이 한글 고문서를 모아서 두꺼운 책을 했는데 이게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의학적인 측면들은 우리 황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측면은 좀 참고가 되지만은 내용적인 측면은 중요한 부분 다 틀렸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골라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의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제가 우리 탈주할 때 한자를 갈로 설명하는데 그 한자부터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좀 같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 단어 이런 것들은 다 맞는데 중요한 핵심 이 주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들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자, 인문 공간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은 시간 공간이 17세기 적서 문제가 첨예된 시기, 특히 서자의 가문 개성권, 종법적 질서가 법적 관행적으로 분기되던 시점입니다. 지역으로는 평해사동인데 이 평해사동은 지금은 강원도랑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의성김씨 내안마을 우리 안동의 제일 큰 마을이 의미 있는 마을이 두 마을이 있죠. 내안마을과 하회마을입니다. 그 두 마을 중에 내안마을을 옮겨 나올 제가 거의 30년 전에 조사를 갔을 당시에는 할머니들 모이는데 대부분 안동 마을을 썼습니다. 그만큼 소안동이라 할 수 있는 작은 마을이 그런 지역이고 배경을 설명드리면 학파적으로는 태계학파, 정파적으로는 남인, 그다음 혼맥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학봉 김성현의 조카 사위가 해월 황여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해설을 잠시 읽어봅니다. 공조찬을 지낸 황여일은 평생 3번의 장가를 갔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안동 내압 어성김씨 기봉 김수 일의 딸이고 기봉은 바로 학봉 김성일의 형님입니다. 둘째 부인은 서울 출신 최병서 딸이 이것은 족보모가 아무도 나오지 않고 종손이 구술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인이 본여수 주은공 완산이씨 전주이씨입니다. 이셔공간이 완산이고 성종 대왕의 오세손 덕원도정 이추호 딸입니다. 첫째 김씨 부인은 소생으로서 일남 중년 항중년 유명합니다. 오늘 이시부인은 중민, 중원, 중순, 중원의 네 아들 두었습니다. 이 아들 관계를 잘 아셔야 이 유서를 또는 소지를 듣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성질을 지낸 항중윤은 적첩 밀양박 씨에게서 자식을 보지 못하고 비첩 소생인 황서구만을 두었습니다. 이 황서구가 인물의 주인공입니다. 원피고가 있는 아우성인데 싸우는 대표가 이 적자 종가 쪽에서는 이시부인, 그 다음에 서자 쪽에서는 바로 이 황서구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시부인을 비롯하여 항중년의 처 박시등이 참여하여 이시부인 소생으로서 중원의 제5남 황승래를 적통으로 익히하는 개호자이자 봉사자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중년의 피를 받은 비첩 bun교 소생 황서구와 이씨 본인 소생으로서 맞이인 황중민이 모의하여 적통과 봉사꾼을 두고 이시부인을 비롯한 종중과 다툼을 벌입니다. 이들의 모의란 이시부인 맏아들인 중민이 종손이 되어 대종의 봉사를 맡고 황서구 서자조는
성지를 지는 항중윤의 봉쇄 탁동과 재산 상속권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25인이 서선 황성구와 아들 항중민의 종종 다툼에 대하여 양자인 손자 황승대를 보호하고 황여일 항중윤을 이어지는 대종을 보호하기 위해 자식 및 일족에게 내린 유서입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양자는 적측 구무자,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을 두지 후에 양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황중윤의 서구에게 적통을 개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중기에는 관행적으로 처보 자식이 있더라도 양자를 계후를 하였고 본 유서에는 유서 작성에는 이와 같은 관행과 법의 해석에 대한 입장차이가 그 배경이 됩니다. 조선시대 가족관계에서 계후와 봉삭돈, 재산상도 그리고 적서의 사회적 일상과 그 변화상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숙부인은 자기를 숙부인 이시라 할 때 정상품 당상한 처에게 내는 작고이고 항여일이 공조 참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자, 판독문을 제가 원본을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독문을 아까 보신 이상규 선생 거를 참고해서 나름대로 발로 쳐서 한자로 제가 입혔습니다. 읽겠습니다. 순18년, 순18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651년이죠. 1651년입니다. 예, 1651년. 3월 여밀 자손중 유서라. 이 유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고문서의 유서와 문집에 나오는 유서인데, 문집에 나오는 것은 도덕적인 훈계 이런 차원이고, 이 고문서에 나오는 유서는 지금과 같이 가계 개성과 그 다음에 이 재산 상속 문기, 그러니까 분재기의 일종으로 유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문집 차원의 유서가 아니고 이 고문서 차원의 가계 개성과 또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그런 문서로서의 유서입니다. 이 유서는 읽습니다. 가옹의 전실자, 바로 전실자는 아까 얘기했던 의성김씨입니다. 문속임씨. 성지가 항중년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성지의 장자로서 아들이 없음에 가옹이 계신제는 살아있을 때 매일 이르되 내 동생 너희 동생 중에 자식을 가리어 택해서, 이 가린단 말은 뭐 키가 크다고 아니고 이 머리도 좋고 나름대로 정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택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문서에 나오는 이 가리의 경우는 택해서 정합니다. 택정에 대한 하나의 그 가리어라 표현합니다. 대종 계부자를 하라 하시던 것이나 성지, 아들인 항중윤 성지도 이것도 해석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우리 경상도에 아버지를 아베라 하는데 혹시 이것이 아닌가 우리 나중에 아베라 합니다. 저도 직접 듣고 들었는데요. 아베의 유언을 헐지 못한다. 헐지 못해서 셋째 아우 중헌의 아들 성매, 전부 다 여기는 한글만 있어서 한자는 제가 족보보고 채워놓은 겁니다. 성매를 양자로 정하여 성지 부인, 이 부인도 원래 자기 며느리입니다. 이시부인에서는 이시부인 입장에서 이거를 쓰는 주인공 이시부인 며느리인데 부인은 그건 높임말이거든요. 이것은 성지라는 벼슬을 해서 숙부인이라는 그 정상분 벼슬을 했기 때문에 높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보통은 며느리를 이렇게 이 부인을, 그러니까 여자 부인 부자, 며느리 부자를 쓰지 않고 이 부자로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부인 살아실제 덜에다가 기르더니 부인이 먼저 죽거늘 부인 박씨 거상을 죽으니까 거상은 상을 지낸다. 거상이란 말은 통상적으로 썼습니다. 성진 입혀, 성지가 옷을 입혀, 무슨 옷을 탕복을 입히고 3년 지낸 뒤에 이 3년이라는 말이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의미가 있는답니다. 상복을 입고 통상의 일상적인 분재 행위 또는 행위를 3년 지나야 됩니다. 물론 관직도 복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직을 지내다 아버지 상을 당하고 복귀할 때 3년 지낸 뒤에 만 2년입니다. 후에 혼인을 할 때 예장, 이것도 전부 다 한글로 제가 쓰는 겁니다. 예장. 예장에 혼인할 때 예장이라는 것은 혼서지를 다른 말로 예장지랍니다. 예장지. 혼수를 보내잖아요. 여기 이제 물론 다 틀린 거죠. 예장에 그 혼서지에 성지 제 자식으로 성지의 자기 자식으로 예대로 이름 두어 이름을 써넣어 가지고 성혼하여 일가의 며느리 지어 며느리까지 지일은 의학적으로 부부까지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예, 들여 있다가 달여 있다가 불의에 성지 죽은 후에 성지를 죽은 뒤에 성지 종첩, 이 비첩을 종첩으로 해석했습니다. 비첩 분계란 것은 이 한자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추정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이 글자를 분계가 종이로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분계가 대부분 썼습니다. 아들 서우. 근데 왜 서위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족보에 서구로 나옵니다. 그런 놈이 본시 폐역한 놈으로서 폐역비 놈으로서 일조의 제압이 명을 거스려 이건 해석은 아니죠. 반부자 이 반자도 이 우리 반대할 반자를 해서는 이 원래 반역할 때 반자는 반대할 반자는 이 반자입니다. 배반할 반자를 씁니다. 반부자로 탈적도 틀린 겁니다. 이 제가 한 게 맞. 탈적은 호적적자를 쓰는데요. 이 통상 앞에 있는 사람은 호적적자 아니고 호적을 뭐 뺏으려면 호적이 나도 있는데 뭐 때문에 뺐다. 적통을 뺏는 겁니다. 탈적하려 하고 밀어난 자식 중민이를 달래어 차장방으로 차장방은 이걸 맞는데 해석이 틀렸어요. 차장방으로 선대봉사란 아우라하고 이것도 제가 잘못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다시 아우라는 것은 함께 모은다는 뜻인데 이걸 아우 좀 항서구 입장에서 아우인 중민이 아우가 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우라는 것은 엄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조선 중기에 가면 제사가 정조부 제사 쪽, 고조부 제사 쪽, 외조부 조사 쪽 엄청 이렇게 갈래를 해서 그 갈래마다 재산이 딸려 있습니다. 근데 17세기 중에 오면 종손들이 그걸 ABCD 합칩니다. 선대봉사 쪽을 엄쳐가지고 하는 그런 거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선대봉사는 중민이 아울러서 몽땅 합쳐서 하고 성지봉사, 자기 친아버지 성지봉사는 서위 달라 하여를 중민이 서우와 동심으로 합심해가지고 매양하던 설계를 너희들 모르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운동하고 다니는 것을 모를 리 있겠는데 다 안다면 손서 조우지는 제가 족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도일더러 내 상언을 내가 임금한테 올리는 상언을 정하라. 제가 한자를 못 씁니다. 올릴 정자입니다. 정하라 하였더니 사이 멀매, 길이 멀매, 기별을 뜻지 못하였더니 경인년 4월 상언 정한 입안을 가져왔으니 경인년에 상언을 하고 정한이라는 것은 올릴 정자입니다. 상언을 하면 거기에서 내려주는 정부의 공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입안입니다. 입안을 가져왔으니 그래서 이제 조선에도 의탁할 때 계시고 죽은 자기 조상들도 이제 그 봉사자가 정해졌으니까 의탁할 때 계시고 나도 가온 남편이죠. 유언을 내종례라는 것은 뭐 마침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아닌가 싶습니다. 이룬이 기범이 비할 데 없을 뿐 아니라 국법이 하냐 국법이 금전 가사오매 국법이 금전 가사오매
서구의 흉계 하수란 것은 실행한단 말을 하수란 우리 해석도 틀리죠. 흉계를 실행을 못하게 하니 이런 당행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이를 잘못 옥이라고 우리 상 교수님 하셨는데 정말 그런지 잘못. 다행이 없어 천추만세에 의심은 없거니와 서구가 지극히 흉한 놈이라 행여 내 죽은 후에 중민이를 달래요. 이거 꽂혀가지고 내 말 인체 내 이 완단의 시 마지막 내 말 인체 지어내요. 고쳐서 흉모를 낼 적이면 위로는 나라를 속였고 나라를 속이는 거고 아래로는 조선을 더럽힐 듯하니 금석 같은 입안 있거니와 또 다시 하고 뭘 하는가 하면은 입안이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입안 한 번 받으면 굉장히 몇백 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입안 받으면 수령 바뀔 때면 또 받아야 돼. 자꾸 그 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입안 받고 또 받고 해서 도로 내 본인을 친필로 실행해서 그놈을 알게 하노니 그놈이라는 게 바로 서구를 그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게 공지시키게 하노니 내 나이 80지인이 조석의 생사 아침 저녁에 죽을지 그 생사를 믿지 못하며 행여 내 죽은 뒤에 다후에 그작 위조 발정하여 위조 문기를 가지고 정자도 이제 노정을 할 때 정자를 씁니다. 이건 발정의 정은 정자입니다. 올린다 뜻입니다. 관부에 거짓 문서를 가지고 민원 문서를 올려서 이런 뜻입니다. 발정하려 하거든 내 자손 중에 선세의 뜻과 내 유서를 쫓아서 중민이란 배효로 논단하고 배효가 되면은 중미 이후에는 노리고 바치고 절대 안 줘도 됩니다. 원래 균분 상속을 해서 균분을 하는데 배효가 되면은 그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국법을 어긴 죄가 아니고 배효의 죄입니다. 배효로 논단하고 서울한 반부죄와 한 것은 우리 의학적인 해석에 상전을 다른 말로 윗사람 상전을 한 것이라 합니다. 윗사람 그러니까 노비로서 상전을 잡은 죄 나라 속인 죄로 각각 구유 유자도 이제 틀리는데 이들 유자를 썼는데 앞에 구유는 늘 나오는 한자 용어입니다. 사유를 갖추어 이런 뜻입니다. 이들 유자가 아니고 사유를 갖춘다면 내가 남기는 지금 유서 소지 이런 것들을 증거 자료를 갖추어 이런 뜻이에요. 갖추어서 정관하여 제대로 처치하고 이 내 글씨로 자손에 표하게 표는 그 표자 쓰기도 하고 증표로 해가지고 업무로 친히 하는 것이니 자자손손이 여기서 잘 모르겠어요. 법자가 우리 이상규 선생은 아버지 부자로 했는데 이 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봉행사라 상가 봉행할 일이라 황차미처 숙부인 이시 했습니다. 이건 그 번역문은 생략하고 했습니다. 대략 번역을 하고 제가 50장에 한 것을 한번 번역문을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유서를 남기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1656년에 소지를 남기는데 이 소지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행공을 안 한 겁니다. 행공이라는 것은 실제로 관에 올려서 결제를 받지 않는 그것을 미행공문서라고 하는데 행공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문건에 좀 써놨습니다. 작성연대 발투치자 그 다음에 투치자는 받는 사람이 원래 경상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써놓고 올리지 않는 겁니다. 예, 묘지는 이 참이 항일의 처 숙부인 완산의 씨가 그의 서손인 황수가 문중호 대구와 봉화 그리고 재산상국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상응과 소송으로 문중 운정에 대해 반기를 들다 적점에 대한 능업죄, 노주 배반죄, 명문 도명죄 등의 죄에 대하여 경상감사에게 표를 올려서 고발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해설을 하면 그렇습니다.
항여일의 전처 김씨 부인은 아들 항중유를 두었는데 소가 동명입니다. 이 유명합니다. 많은 저술을 남겼어요.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고 성리를 지낸 등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항중유는 부인 민학광 사이에 아들을 두지 못해 아버지 항여일의 후치 완산의 시 소생 중원의 다섯째 아들 성례를 양자로 삼아 봉사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유는 자기 소유 여자종 분계를 처보로 맞아들어 자식 둘을 낳았는데 서구와 석심이었습니다. 석심은 어떻게 알았는가? 이 종성께서 말씀, 딸도 하나 낳았다. 이름이 석심이랍니다. 돌같은 25인 입장에서는 이들은 서손, 더 정확히는 비첩의 소생이었으니 얼손입니다. 서손도 아니고 얼입니다. 비첩 소생은 양첩 소생을 설하죠. 그래서 얼손이었습니다. 서구는 문중에서 예조 입변까지 해둔 계호자 성례를 인정하지 않고 얼자이지만 아버지의 피를 받은, 피가 중요합니다. 피를 받은 자신이 아버지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종손이 되지 못해 억울한 처지의 중민과 함께 종통을 계승하고자 이것은 부인 입장에서는 빼앗는다 부인은 얘기하지만 자기는 계승한다 도모합니다. 즉 중민이 이 시부인 소대공은 장자이니 황열의 적통이자 대종손이 되어야 하며 본인 항서구는 아버지인 성지 항중유의 봉사권과 재산상품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그 주장이 옳았지만 관행적으로는 서자가 양반의 가계를 잇는다는 것은 좀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은 고려시대 혹은 조선 초기의 사회상을 법제한 것으로 주자 승리하게 물들기 시작한 조선 중에는 맞지 않은 헌옷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관행의 제독을 걸린 황서구는 관행의 파괴에서 유지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법으로는 맞거든요. 여기서 서교 모계를 봅니다. 그의 어머니는 붕이라는 이름의 여종이었으며 아버지 기소는 노비 출신이었고 소유권 또한 이씨 부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여일의 처가 쪽 이씨 부인 쪽으로 가져온 그 소유권이 거기에 있는 그 자식들이 그 자식이 바로 황서구라는 뜻입니다. 전척 김씨의 아들 중유는 아버지의 후치인 이씨에게 여정분계를 상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자 항중률이 그 소유권을 주기를 이씨한테 바라자 이씨는 마지못해 그에게 여정의 소유권을 넘깁니다. 따라서 분계와 서구, 모자, 이씨 부인과 항중률은 조선 혹은 모자라고 하는 가족관계가 노주라는 신분관계가 중첩되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가족과 신분관계가 묘하게 얽혔지만 조선시대에는 드문 일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비처 소생을 하실 때는 그런 가족과 신분관계에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구는 아버지 봉사권을 주장하다 이씨 부인과 다툼을 벌여 3년이나 백령도에 유배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적은 문서를 남에게 팔아버리고 인연이 없는 서울 땅으로 도피 행각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성례의 양자를 파괴하는 상언을 올려 25원을 비롯한 문중 인사들을 크나큰 충격에 파뜨립니다. 문서의 족전모 이씨에 대한 능욕죄, 노비로서 주인을 배반한 반주죄를 가장 큰 제목으로 다루는 것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제에서 이씨 입장 또한 이해되는 일이기는 하나 인간적으로는 비초소생 서구 입장 또한 문상에 등장하는 페루로 매도하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씨 부인의 소신은 그녀의 도서가 찍혀있어 음본이 분명하지만 경상감사 결체 즉 제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시행되지 않는 미행공 문서입니다. 아마도 유서와 함께 후손들에게 보존케 해서 재발 방지 및 종통의 정당성 확보가 보존되는 그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판동문을 읽겠습니다. 넓고 병든 겨집어 몸이 존이 있죠. 존이라는 것은 관청에 올릴 때 면장, 군수 등등한테 존이다. 주로 대부분 많이 쓴 것은 향청, 면사무소죠. 향청에 올릴 때 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향청의 자수별감들한테 붙이는 명칭이 존인데 여기서는 경상감사를 말합니다. 존이지하의 이리 아르기 직업적사와 두렵다 이런 뜻의 이두락청저 한글이랍니다. 통분하온
이 일이 하늘에 다다로움에 다닥자오매 부끄럽사온가 젖사온 이제 부드러운 줄을 헤압지 아니여 헤아리라는 것은 헤아릴 양자 우리 고문서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자로는 헤아립지 아니하고 대자로 아렵나이다. 대자로 아렵나이다. 이게 해석이 틀렸습니다. 부인이 직접 올리지 않고 이 올리는 주체가 아들을 시켜 올린다는 뜻입니다. 대자로 아렵 그런 문서가 등장 있습니다. 장자 성저의 비첩자 황서우라 하는 놈의 놈자로 쓰는 것은 소지를 올리고 민원 올릴 때 또는 재판 소송 문서를 할 때 도덕적으로 대단히 부도덕한 놈을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놈 저놈 또는 이런 형용사 부사를 많이 씁니다. 음이 비붕괴 당초에 내의 이건 이두식 고문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여의 실로란 것은 제가 찾았는데 구실이라는 뜻인데 주 10번을 보시면은 구실은 뭐의 구실이 되다 핑계가 되다는 뜻인데 그 뜻 말고 고문서식 구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0번에 보면은 통계를 내놨는데요. 10번에 총계 성경을 읽게 총계의 시존인 구실 이상 지중 220 구실은 뭐냐면은 어떤 세금을 낼 대상이 있으면은 그 중에 실제로 구실을 해서 낼 수 있는 인구를 구실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 구실도 못하지 할 말은 원래 국가의 세금도 못하는 사람, 종에게는 신공도 못 바치는 사람, 이게 구실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때의 구실이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나의 신로라는 건 나한테 구실을 하는 사람으로 나한테 소유권이 있어서 나에게 신공이나 몸으로 때우는 납공을 이백을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기손이라 하는 놈이 소성이 없다니 성지 만년에 작첩하여 황석우를 라싸와 정실의 아들이 없사오매 이놈을 종해와와 종해도 여기 이제 해석이 다 틀렸습니다. 이쪽 앞에 한 사람이 종해란 말은 한자로 나오죠. 사랑한다. 근데 엄청 사랑했어요. 이 항중년이 이 첩의 소생들을 사랑해서 가능하면 얘한테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 항여일과 항중년이 높은 지위를 지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적자의 부인으로서 적처의 부인으로서 자식을 양자했던 겁니다. 자식 중에 풍기다올제 자식 중 풍기시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 재산을 나눌 때에 몫을 나눌 때 여실로 나의 몫으로 기손이를 나의 몫으로 받은 기손이를 성지 제 실로 양으로 여기 좀 노자가 왜 들어갔는지 성지 제 몫은 양으로 하인을 그러니까 어머니 몫인데 성지 몫으로 달라 한다. 이게 흔한 일입니다. 어머니 소유가 있는데 아들이 어머니 소유의 여자종을 취하면은 아주 이상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사원에게 아주 거북해. 그래서 자기 몫으로 돌리고 자기 소유권으로 돌리고 잘하면 더 이쁘만 속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몫으로 계속 두면은 그 새끼들이 전부 다 나가면은 어머니 몫으로 또 어머니가 상속한 자식한테 그 소유권을 가기 때문에 달라하는 거예요, 자꾸. 예? 여기 나옵니다. 바로 뒤에 안 줬으면 되는데 하얀을 나도 모자 정리에 의협비 여겨 모자 정리 어머니 정리에 자꾸 달라하는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첩과 그 새끼를 낳은 첩과 그 새끼들을 자꾸 달라하니 모자 정리에 의협비에 주었사오니 여기 줬더랬어. 대종은 전할 못 줄 것이라. 그러나 대종은 안 줬어요. 대종을 항수구한테 주지는 않았다면 대종통을 잇는 것은 항수구 서주한테 주지 못할 것이라. 셋째 아들 중원의 자 성례를 성지 양자하여
예조 빚기 있었더니 이건 이제 공문서 전공이 아는 사람은 다 틀린 겁니다. 예조의 빚기라는 것은 공정문서입니다. 예조의 확인 위반을 말하는데 빚기를 하였었더니 서울아 하는 놈이 임진년 분 여 몸을 이것도 이두입니다. 나의 몸을 만단능력화 적처를 적처와 이 항수구는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낳은 전처의 자식과 그 후처의 자식 후처는 나이가 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뭐 능력화와 심지어는 지어 상언하여 이 사람이 이제 상언은 왜 항수구 상언 법으로 맞으니까 그 상언을 하여 탈적하려 하다가 내가 제사 지내겠습니다. 탈적하려 하다가 조정으로서 도리어 과심이 여겨오다. 너무 심해. 이 법에 끝났다고 하지 않고 심하게 여겨서 적전무 농업제로 백령도 배령도로에 도 이거 도자도 다 틀렸습니다. 이 도는 제 이름이 도입니다. 이 건널도 다 쓰는데 백령으로 건너갔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도 3년 제의 종류가 도가 있습니다. 도 3년 정배 보내시니 그리 가올제 그리 갈 때에 서이라 하는 사람이 나셔 조상 명문이 노비이다. 조상의 명문에 조상의 소유권을 있는 그런 노비 명문에 노비이다. 귀를 관으로 해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에서 사출하온 명문을 사출은 정명수로 받은 공정한 문서를 이런 뜻입니다. 명문을 도작하와 도작해서 우진 백성 어리석은 백성은 반대립에게 조 한 말 받잡고 조 한 말을 잘 모르겠으면 저도 우리 이상규 선생님께서는 좋은 말 좋은 우리가 타는 말 이런 것도 아닐까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저는 이제 조가 나라 한 말을 받잡고 팔고 갖다 하완을 이 좋은 말이 될 가능성이 서울 갈 말을 사다가 막 서울 갔다 하거늘 이렇게 해도 모르겠습니다. 저 돌아온 후에 물으라 하오되 물은 게 우리 특징입니다. 그걸 판테라고 하오되 내 서울 가서 말을 가지고 가서 또는 식량을 해서 갔다 온 뒤에 온 뒤에는 다시 복귀 원상 복귀하는 판테하오되 노여하면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서울로 바라가와 또 파양하라 하고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 양자를 한 것을 파양을 하고 이 건문은 앞에 연구자가 맞습니다. 건문에 투타가와 전문이라 쓰는데 전문이란 말은 안 되고 건문이라는 노비들이 고려시대부터 건문에 투탁하는 얘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행태가 대단합니다. 건문의 노비들이 건문에 투탁하와 아니나라 오음매 서울도 안 내려와 그래서 보호 때 뭐야 그동안 한참 동안 못 보던데 있었다가 못하게 있었다가 엊그제야 제 어미 보러 왔단 말씀을 전전 듣자고 저 엄마 보러 내려왔던 말씀을 전해 듣고 제게 적어 보냈기를 제가 글로서 적어 보냈기를 내 왔다 한 이것을 우리 이시 부인이 항수한테 쪽지로 편지를 보내서 전한 내용입니다. 내 왔다 하니 도매한 명문을 찾을 것이니 훔쳐서 판 명문을 찾을 것이니 오라 하여 적어 보내니 이리 오너라 라고 하고 적어 보내니 여의 적은 것을 내가 적은 문서 쪼가리를 오리오리 하여버리고 오리오리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각각 낱낱이 능욕하고 요골요골 해야 된단 말이야. 각같이 능욕하고 아니 오니 오지도 않아. 인간 천지에 이런 무상하고 폐악한 학원놈이 어찌 있사오니까 그건 들은 바와 같습니다. 제 을적분으로 헤어도 을과 적 그거는 을이고 나는 적처의 분 그런 사이로도 헤아려 봐도 그렇고 이래 헤어도 1일은 못할 것이요 노주분으로 헤어도 노주 신분으로 노와 그 다음에 주인의 상전 신분으로 헤어도 1이 못할 것을 1이 방자하오니 1이도 방자하오니
원시 천부의 당초에 저를 노주분을 아니 차려오니 노주의 그 관계를 차리지 아니하니 그는 역시 그렇지만 그는 역시 고력이라. 이 참아하지 않는 마음이 늘 문제라. 고력이라. 잔행이 여기는 잔인하다고 잔행이 불쌍히 여겨 뒀었다가 뒀는데 오늘날 이 욕을 또 먹사오니 가만히 뒀다가 또 이를 욕을 먹사오니 이름을 그저 뒀었다가는 그저 두었다가는 타일에 이놈이 풀쩍하올 듯하니 헤아리지 못한 일을 또 벌일 듯하니 나도 고력정의를 헤아리지 못하와 나도 고력정의를 안 따지고 헤아리지 아니하고 못하와 법대로 하고자 싶으니 법대로 하고자 그러 싶으니 강명하오신 정치에 정치를 강명한 정치를 펴는 감사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태의 놈, 이 같은 놈을 법으로 다루려 오셔서 적정무 농욕죄와 제목이 있습니다. 처벌을 요청하는 제목이 적정무 농욕죄, 그다음에 노비 배반죄, 노주 배반죄, 그다음에 모탈 등등죄, 모탈도 이제 여기 해석하면 다 틀렸습니다. 모탈은 무탈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꾀에서 성중을 꾀에서 뺏어가는 죄, 명문 도매죄, 나무 재산을 명문을 훔쳐서 팔은 죄, 제압의 제사 아니하온데 제압의 제사도 안 지내 죄, 이 도덕적인 죄. 그 다음 제의미 불련한 죄, 제의미는 그 요종 붕괴인데 이거 아무 돌보지도 않아요. 불련한 죄를 일일이 대전대로 대전은 경국대전입니다. 상고하옵소. 감사께 보호하셔서 감사께 보고하셔서 해후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해석은 해자에다 디후자 뒷날에라고 해석했습니다. 모진하온 이태놈을 더없이 나쁜 이 같은 놈을 국법의 중환주를 국법의 중환주를 알게 하여 넓고 그 다음에 어여쁜 불쌍한 이 과부를 보존케 하옵소서. 두렵지만 젖사와 이만 아뢰옵니다. 병신정월 초팔일 고민 항차 미처 속부인 이씨 이렇게 됐습니다. 8페이지 보면 필로그라고 우리 공소께 들은 얘기 좀 한두 방울 적었습니다. 사회 간행에 도전하고 문중에 대한 반역을 도모한 항수고 항중민 그거 남긴 필로그입니다. 경북 울진군 사동리 해울 항일 종가에는 의당 바깥에 있어야 될 바깥에 있어야 될 해월은 원래 정자 집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진이 없는데 요 바로 집안에 있어요. 해월은이 이게 좀 보면 뭐 사진을 달라가지고 여러 나무 찍는 건 보는데 집안에 있어요. 그 외에 집안에 있는가 아무도 몰라. 집 좀 별로 넓지도 않은 집안에 있어요. 우리 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들이 재판에 지고 쫓겨나니까 집 밖에 있던 이 해올론이 굉장히 타인이 깊습니다. 뒤에 들어갔습니다만 타인이 깊은 국가에서 굉장히 관리 감독하에서 지은 해올론인데 그러니까 불을 질러버렸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불을 지르고 어디로 갔는지 족보에도 없고 흔적도 없고 지금은 용표해 주겠다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종속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200~300m 앞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지었다가 서구와 거사를 함께한 한 국민이 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집안으로 그래 집안에야 관리가 돼야 되는 집안으로 이 해우를 이건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적은 그 묘연합니다. 족보에도 이들의 명단은 없습니다. 서자와 원한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신작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5인이 유서와 고지를 남긴 것 자체와 이 같은 지극한 갈등의 한 청년을 열볼 수 있습니다. 사동 황씨 집안은 드라마를 찍어도 될 만한 이야기가 널려 있는데 그 중에 한 3카터가 있습니다. 황여일의 과거 시험과 장가가는 얘기, 안동으로 장가가는 얘기, 그 다음 임진왜란 당시 황여일이 대중국 외교 전쟁을 벌이는 실제로 이 황여일은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도우라는 20만 명으로 중국 군대가 자중수지자리나 서로 장군들끼리 고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일본과 조선이 합해서 중국 만리 땅을 침공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중국 침공왕제가 당장 철군하라 됩니다. 그런데 1차, 2차 다 갔는데 사실 실패했어요. 유성룡도 안 갔습니다. 근데 이항복, 월사 이정구, 그 다음에 이 세 분이 갔는데 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항리. 그래서 맞짱 떠가지고 침종을. 그래서 겨우 허락을 받아서 철군을 방지한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실록에 다 나옵니다. 세 번째는 황녀의 두 번째 처 최병사 집 딸입니다. 시도는 얘기, 이것도 에피소드로 있는데 최병사 딸이 얼마나 했든지 자기 종들한테 저 다리에 있던지 내 얼굴에 있던지 보고 평가해서 나한테 평가하라. 이까지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족보에 없습니다. 최병사 집 딸은. 그런 것들이 여러 편이 되는데 이 얘기들은 우리 나중에 우리 조선 연세가 많으신데 80 그런 나이 드시기 전에 녹취를 해서 글로 쓴 얘기입니다. 나머지로 그림을 예, 22에 그러니까 그 한넘에 바다가 있습니다. 양반집은 바다를 보고 절대 있지 않고 산을 등지고 하는데 이 대통령 대표적으로 이 집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해오른 안에 월사 이정구 그다음에 아주 조선을 대표하는 명인들의 글씨들이 월사 글씨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저를 같이 교사들하고 같이 답하러 갔었는데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사진 찍어다니는데 이분이 저하고 헤어지면서 500m까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 우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